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광자원 해설인데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아니 죄송합니다. 관광자원 해설, 관광학 개론 정말로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준비를 해서요. 여러분들 꼭 시험장에서 여기 제가 예상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봅시다. 관광자원 해설인데요. 19쪽입니다. 이론서를 먼저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듀피디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보신 거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료 양이 거의 200쪽에 가깝죠. 여러분 그 비용에 대한 거는요. 그 비용이 든 만큼 합격으로 여러분 보답해 드릴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만들었으니까 저의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9쪽인데요. 이 관광의 의미와 특징은 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광의 의미와 특징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특히 유사 개념에 보면요. 예전에 정킷이 나왔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공금으로 여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돌직구로 나왔는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제가 얘기가 아니고 이 다른 유사 개념을 보니까 먼 거리하고 거리가 뭐냐 그 먼 거리 또는 장거리고 또 기간이 짧으냐 단기간이냐 그 장기간이냐 그러니까 그런 그를 구분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9쪽에 보면은 트래블이 있고 그죠? 먼 거리죠. 그리고 그거 뭐세요? 보이아지가 있잖아요. 트램프. 이 장거리잖아요. 장거리가 먼 거리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 트립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거리가 짧으냐 기냐, 여행하는 기간이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걸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위치는요. 저 개정판에 처음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오던 문제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철질한 문제긴 한데 너무나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미친 척하고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가 있는데요. 이 수리적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위도, 경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경도는 여러분 시간하고 관련이 있고 위도는 기후하고 관련이 있죠. 이 지리적 위치는요. 바다와 대륙을 가지고 나타내는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세요. 자, 유나이티드 킹덤,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 말레이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우리나라 요동 반도, 산둥 반도 이렇게 홋카이도, 호인슈, 시코쿠, 기우수,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반도, 플로리다 반도, 유카탄 반도, 남아메리카. 수마트라 섬, 자바 섬, 보르네오 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그러니까 하와이, 여기 필리핀. 여기 좀 그림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거죠. 우리나라의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유라시아 대륙 큰 땅덩어리의 동쪽 해안이야.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는요. 변하는 위치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인 중국이 일본으로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갔죠. 일본이 중국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 밟고 지나갔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힘이 약했을 때를 육교적 위치라고 그랬어요. 밟고 지나가는, 밟히는 위치였다는 거죠. 이제는 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야? 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됐다. 이렇게 중심 위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적 위치는 변하고 여기에 수리적,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이 두동강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제가 올해 이건 꼭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 자연공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교재예요. 그 자연공원의 내용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연공원은 저 보세요. 제 이제 여기 프린트물을 먼저 볼까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쪽에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이 있고 4번에 지질공원이 있잖아요. 이 지질공원을 알아두셔야 돼요. 지질공원 문제가 한번 나왔죠. 나왔는데
올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질공원은 누가 인증을 한다? 환경부 장관이. 장관이 뭐요? 뭘 한다? 인증을 한다. 인증을 한다. 인증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국립공원은 그렇죠.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종류가 뭐가 있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꼭 기억하세요. 자,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20쪽으로 갈까요? 20쪽에 지질공원이 나오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지질공원은 보세요. 20쪽에 전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질공원이 있고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지질공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건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예요. 울릉도, 독도는 묶은 거죠. 그리고 지질공원은 3년마다 재평가를 해요. 3년만 해도 4년마다. 그러니까 4년마다 재평가한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국가지질공원은 어떤 거를 갖다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임명하느냐. 그렇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을 보존하고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성, 경관이 우수한 곳,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관이 인증하는 거죠. 그 다음 국가지질공원이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같은 날 이게 지정이 됐잖아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근데 제주도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안에 가운데 솟아있는 게 한라산이잖아요. 이 제주도 안에 한라산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세계 지질공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세계 지질공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에서 삼관왕이에요. 유네스코와 관련된 삼관왕이 한라산이에요. 다음 중 한라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러면은 그죠?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제주도 안에 있는 한라산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쫙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북 청송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경북 청송은 사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올해 우리가 올해 2017년에 뭐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거죠.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고 지금은 유네스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지질공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강원도 고생대에 강원도 남부권 4개 시군이 있죠. 이게 2016년 12월 27일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질공원은 8번째 지정된 것이 강원도 고생대 쪽이에요. 그 고생대 쪽에 보세요. 정선, 영월, 평창인데 정선, 평창. 이 평창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청송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세계유산이 있죠.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이 있죠. 그 다음에 인류무형유산이 있죠. 세계유산에는 또 3가지가 있죠. 문화, 자연, 복합유산. 복합유산이 있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복합유산으로 우리는 지정된 건 없어요. 문화, 자연. 이 자연은 이제 제주도 하나 있죠. 그래서 요 3개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특히 그 25쪽에 가면 제10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제주 해녀 문화가 2016년 12월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해녀 문화가 지정이 됐을까? 그건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25쪽 하단으로 가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주 해녀 문화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이 돈을 벌잖아요. 가장으로서.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고 물질 작업에 헤엄치는 것의 지속 가능성. 그 나이 할머니가 되도록 계속 일을 하잖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 생태주의적 요소는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공동체 사회 응집력과 그 해녀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복 소라를 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 응집력과 문화적 지속성을 촉진하는 활동,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가 어느 다른 나라에게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거죠.